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 4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어제 서거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영국 현지 시각으로 9월 8일 금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9월 8일 목요일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서거하셨는데요.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1952년 2월 6일에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하셔서 70년 7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하셨는데요. 현재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왕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7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절대 왕정으로 이끌었던 절대 군주였는데요. 그 기록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경신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96세의 일기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애에 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1926년 4월 21일생이신데요. 그분은 10세의 나이, 10살의 나이였던 1936년에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조지 5세가 별세하심에 따라 첫째 아들이 왕위를 승계를 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심슨 부인과의 사랑을 위해 왕의 자리를 왕위에 오른 지 한 1년 만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의 동생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에게 왕위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아버지 조지 5세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계승을 했었는데 심슨 부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왕위에 오른 지 한 1년 만에 포기하는 바람에 조지 5세의 차남이었던 조지 6세 즉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왕위를 승계를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1936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당시 공주였죠. 공주의 나이 10살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즉 조지 6세가 왕위를 1936년에 승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맏딸이었고 또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조지 6세가 사망하게 되면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왕위를 승계하는 1순위가 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가 1936년 엘리자베스 2세 당시 공주의 나이 10살 때인데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1939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39년 엘리자베스 2세 공주의 13살 때 국왕인 조지 6세와
공주인 엘리자베스 2세가 왕립 해군학교를 순시를 하게 됩니다. 순시. 그때 안내했던 사관생도, 왕립 해군학교의 사관생도가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공입니다. 필립공. 그 필립공과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첫눈에 이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서신 교환 등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키워가게 되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1945년 3월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계승 1순위자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류층 가진 자들의 그 희생, 봉사, 나눔, 헌신 뭐 이런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45년 3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당시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19살의 나이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직접 운전을 배워가지고 수송 보급 장교로 참전을 해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45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투부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수송 보급 특기로 운전을 직접 하는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던 분이 어제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십니다. 영국을 70년 7개월 동안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그분의 고조모, 증조모도 아니고 고조모이십니다. 고조모이신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19세기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3년 7개월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통치하면서 서세 동점의 시대, 즉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가던 그런 식민지 개척의 시대에 64년 가까이, 즉 63년 7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모이신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역대 영국의 국왕 중에 최장기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63년 7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를 하셨는데요. 그 기록을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깨시고 70년 7개월 동안 영국의 국왕을 하시다가 어제 오후에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39년 당시 엘리자베스 2세 당시 공주가 13살 때 그 당시에 왕립 해군학교의 아버지인 국왕 조지 6세와 함께 순시하다가 안내를 하던 필립공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필립공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인 1947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공주의 나이가 21살 때, 남편 필립공은 5살 많은 26살 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5년 후인 1952년 2월 6일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아버지 조지 6세가 별세함에 따라 여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즉위한 날짜가 1952년 2월 6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으로는 25세 몇 개월인데요. 대략 26세에 즉위를 하게 되고 남편 필립 공은 이제 31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어제까지 무려 70년 7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를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재위기간이 길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재위기간 72년 3개월보다 한 1년 8개월 이제 짧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의 역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양 기준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분이 루이 14세 72년 3개월 재위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고구려의 장수왕이 97세까지 살았었고 재위기간은 79년 2개월입니다. 장수왕의 재위기간은 79년 2개월이니까 루이 14세보다 더 길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게 서양 기준이다 보니까 장수왕의 재위기간 79년 2개월은 고려하지 않고 루이 14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위기간이 가장 긴 72년 3개월 18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1952년 2월 6일에 26세의 나이로 즉위하셨을 때 영국의 수상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고 설문조사했을 때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61대 국무총리를 했었고요. 그 뒤로 또 총리에서 물러나고 또 한 6년 정도 있다가 다시 1951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또 한 3년 반 정도 또 63대 영국의 총리를 지내시기도 했고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으로 네오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신데요. 그 윈스턴 처칠 영국의 그 영웅이시죠. 그분이 61대 총리를 한 것은 1940년 5월 10일부터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당일까지 영국의 총리 제61대 총리를 5년 3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에서 물러나서 한 6년 정도 지나서 1951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또 한 3년 반 정도 제63대 영국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63대 영국 총리를 시작하고 한 넉 달 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두 번째 영국의 총리를 시작하고 한 넉 달 지난 시점인 1952년 2월 6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즉위를 여왕의 등극 즉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왕이 되셨을 때 즉위했을 때 나이가 26세고 윈스턴 처칠은 78세였습니다.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던 윈스턴 처칠이 78세로서 영국의 63대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여왕이 26세의 나이로 즉위를 하셨던 겁니다. 자, 신호 건너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대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안 계셨다면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점령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요.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이 계셨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은 영국 섬나라는 점령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윈스턴 처칠은 이제 위대하고, 그래서 20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에서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윈스턴 처칠이 랭킹 1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1952년에 여왕이 즉위하셨을 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었고, 그래서 여왕께서는 윈스턴 처칠의 경륜을 높이 존경하고 존중해서 영국은 입헌군주제제 국가다 보니까 국왕은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 원수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은 바로 수상인데요. 그래서 1952년에 여왕이 즉위하셨을 때 여왕은 군림은 하지만, 상징적 국가 원수로서 군림은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기 때문에 수상의 경륜과 경험을 믿고 존경하고 존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왕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70년 7개월 동안 재위하시는 동안 윈스턴 처칠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또 마거릿 대처 수상,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마거릿 대처 수상을 거쳐서 가장 최근에 수상을 하셨던 보리스 존슨 수상, 그리고 불과 지금부터 3일 전 여왕께서 서가시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신임 총리가 되신 리즈 트러스 총리시죠. 리즈 트러스 총리까지 여왕의 재위 기간 70년 7개월 동안에 영국의 총리가 16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왕의 재위 기간이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 이제 어제 서거하심에 따라 첫째 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왕위를 승계하셨는데요. 여왕의 이제 재위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왕위 계승권자 1위였던 찰스 왕세자는 어제서야, 즉 여왕이 어제서야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 왕위 계승권자 1위인 찰스 왕세자는 어제 74세의 나이로, 무려 74세나 되는 그 나이에 찰스 3세로 왕위를 승계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이 길었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왕위 계승권자는 찰스 3세의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순서대로 왕위 계승권자 1, 2, 3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국 입헌군주제에 관해서 최근에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헌군주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영국인들의 한 60%는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는 한 80%가 지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찰스 3세가 이제 어제 날짜로 왕위를 승계했는데요. 아들 찰스 3세의 왕위 승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우호적인 의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6개의 영연방 국가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19세기 때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가 됐던 그러한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다 독립해서 독립국가, 독립주권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이제 56개 나라가 영연방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뭐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캐나다 이런 데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하시고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찬성하냐, 우호적 지지 의사를 표시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그러니까 반대한다. 찰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지를 하지만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는 반대한다라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찰스 3세가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 국가 원수로서 또 영연방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불과 3일 전인 9월 6일에 신임 영국 총리가 되신 리즈 트러스 신임 여성 총리이시죠. 영국 역사상 세 번째의 여성 총리이신데요. 그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2년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계시면서 영국이 필요로 할 때 힘과 안정을 주셨던 분이다. 영국이 필요로 할 때 힘과 안정을 주셨던 분이다. 그리고 여왕께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왕께서 서거하시고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찰스 3세에 대해서 충성과 또 헌신을 이제 뭐 맹세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어제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면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에 우리나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 필립 공께서도 같이 오셨었는데요. 남편 필립 공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나이가 5살 많으신데요. 작년 4월에, 즉 2021년 4월에 만 100세의 나이를 2달 앞두고 작년 4월에 필립 공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좀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인생의 동반자셨던 남편 필립 공께서 작년 4월에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세월이 한 1년 5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부군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 방문하셨을 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이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끝까지 지지하고 믿으셨던 그 서해 유성룡 선생,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까지 하셨던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곳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전통 가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마루에 오르실 때 신발을 벗고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이시고 또 왕족이시다 보니까 영국 왕실의 예법에 의하면 여성이 발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러한 건데요. 그러한 금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 가옥에 들어가실 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마루에 오르시기 전에 거기 신발 놓는 자리에다 구두를
구두를 벗으시고 마루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벗은 상태에서 신발을 발을 보이시는 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신 그러한 깊은 배려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영국의 역대 여성 총리가 총 3분인데요. 마거릿 대처와 그 다음에 또 한 여성 총리가 계셨었고요. 메이 총리라고 두 번째 여성 총리가 계셨고, 지금부터 3일 전에 새로 취임하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세 번째 여성 총리신데요. 그 3명의 역대 영국의 여성 총리 중에 첫 번째로 여성 총리가 되신 1980년대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영국의 총리를 하셨던 분이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셨던 마거릿 대처인데요. 마거릿 대처 영국의 그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생일이 한 6개월 빠릅니다. 생년월일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1926년 4월 21일생인데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께서는 생년월일이 1925년 10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거릿 대처 전 총리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생년월일이 한 6개월 빠르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잠깐만요.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책을 하거나 또 335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또 조깅을 하거나 다양한 분들이 추석 황금 연휴 4일 중에 첫 번째 날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고요.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쪽이 조명이 더 밝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시절에 198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인데요. 그때 여왕께서는 국왕으로 즉위하신 지 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26세 즉위하셨으니까 한 56세가 되신 시점이었고요. 마거릿 총리는 한 57세가 되신 시점이었는데요. 영국이 입헌 군주제 국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왕은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즉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존재일 뿐이고 영국의 총리가 통치 또 지배한다, 국정을 운영한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국왕은 입헌군주제 체제하에 있는 영국의 국왕은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국왕과 총리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일종의 쌍두마차처럼 투톱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40년쯤 전인 1980년대에 한 56세 정도 되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57세 되시는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마거릿 대처 총리가 티타임을 매주 화요일에 하셨답니다. 매주 화요일에 티타임을. 그러니까 매일 국왕과 총리가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에 티타임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왕의 이제 존엄성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윈저궁을 이제 대처 수상께서 매주 화요일에 방문을 하시는데 항상 대처 수상께서는 국왕을 접견하시기 1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항상 접견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전혀 오차 없이 딱 정시에 정해진 약속 시간에 딱 그 접견실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처 수상이 매번 15분 전에 도착한 줄 알기 때문에 여왕께서도 한 5분이나 10분 뭐 이렇게 일찍 또는 15분 대처 수상이 도착한 시점에 딱만 접견실에 가서 회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국왕의 존엄성, 위엄 뭐 이런 것을 보이시려고 하셨던 건지 대처 수상은 매주 화요일 매번 15분 전에 도착했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딱 정시에 접견실에서 대처 수상을 만나셨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대처 수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생년월일이 6개월이 빠른 1925년 10월생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 4월 21일 생이십니다. 자, 여하튼 어제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신 장수왕은 79년 2개월 동안 재위 기간이 길었는데 모든 게 서양사 중심이다 보니까 그 장수왕의 재위 기간 79년 2개월은 제 고려하지 않고 그런 말이 생긴 것 같긴 한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남서쪽 22km 지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절대 왕정의 통치자인 루이 14세가 재위 기간이 72년 3개월 18일이었는데요. 그 기록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경신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유튜브를 제가 한 달쯤 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어제 오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시고 재위기간 70년 7개월 만에 서거하셨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서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 내려가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조깅로 폭은 한 5, 6m 정도 됩니다. 자, 조깅로. 자, 위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투어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정도 되고요. 조깅로의 길이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2,563m입니다. 그러니까 4바퀴를 돌면 10.25km가 되고요. 8바퀴를 돌면 20.5km.
16바퀴를 돌면 41km, 그 다음에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42.19km 풀코스, 즉 26.4마일 105리가 됩니다.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뒤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지금부터 6년쯤 전에 2016년 말에 완공이 됐고요. 2017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한 지는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 건축 공사비만 해서 토지값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물 건축비만 해서 4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 면적이고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의 무게는 한 75만 톤 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성인 평균 체중을 75kg로 봤을 때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즉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계해 놓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는 그 괴테 광장이 있습니다. 괴테를 기리는 괴테 광장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 있냐면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앞에 왜 괴테 동상이 있냐면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께서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만 98세, 한국 나이로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922년생이시니까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8세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별세하시기 전에 창업주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뒤에 지금 롯데라는 간판이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석촌호수 서호의 한 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인데요. 그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저 건물 바로 옆에는 샤롯데 극장도 있습니다. 샤롯데 극장. 그 샤롯데가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를 이름을 따와 가지고 샤롯데 극장이라고 칭하게 됐는데요. 그 롯데 그룹의 기업명도 롯데, 바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겁니다. 샤롯데에서 롯데라는 기업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신격호 전 회장께서는 롯데월드타워,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완공하시고 그 앞에다가 괴테 동상을 세워놓고 괴테를,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 동상 앞에는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샤롯테에서 따왔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안내 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곳 잠실이 롯데의 이제 아지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롯데 월드타워의 저 사업 부지는 한 1987년경 지금부터 한 35년 전, 제가 87학번입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1987년경, 지금부터 한 35년쯤 전에 저 롯데 월드타워의 사업 부지는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는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건축 허가가 났고요. 건축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쯤에 완공이 됐으니까 2010년 무렵부터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그 직전 연도에 났으니까 한 2009년도, 지금부터 13년쯤 전에 건축 허가가 났을 것 같고요. 이듬해인 2010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6년 만인 2016년 말에 완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인가 2017년 4월이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롯데월드타워가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롯데월드타워의 이제 가장 상층부에 5개 층이 전망대 층인데요. 그 전망대 층 중에 한 개 층에 전망대 층은 이렇게 H자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는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는 허공, 텅 비어 있는 H자 형태, U자 형태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꼭대기 부분은 U자 형태로 해가지고 양쪽에는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는 허공, 텅 비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건물들이 이제 전망대 층인 거죠. 한 5개 층 정도가 전망대 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층은 양쪽을 건물을 이어가지고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름다리. 그 5개 층의 전망대 층 중에 한 개 층에다가 구름다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는 허공인데 그 허공에 이제 구름다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 구름다리가 전 세계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구름다리로 기록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체험료는 한 3만 원 내외인 것 같은데요. 그 구름다리 체험료까지 합하면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1년쯤 전에 봤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시가지를 조망하는 거하고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그 구름다리를 같이 체험하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